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공공재 이론 5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는 보니까 클럽제에 관련된 거예요. 이 클럽은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골프클럽 다 마찬가지죠. 돈 안 내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제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헬스클럽과 나이트클럽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회원이 너무 많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한두 명, 두 명, 세 명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돼요. 주로 이제 비경합성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회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혼잡해지죠. 여러분, 이 클럽제와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서 클럽을 만들려고 해. 근데 회원들이 10명이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서 책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좁으면 그것도 답답하겠죠. 너무 넓으면 편하고 좋긴 한데 공간을 빌리는 비용이 비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심사는 자, 회원 수가 주어져 있을 때 기분이라고 쓸게요. 회원 수가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최적 사이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적 규모라고 할게요. 규모. 이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서울 시민이 얼마 있을 때 한강의 다리를 몇 개 만들 것인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공공재의 기본 원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무엘슨 방식을 쓴다 그러면 MRS 공공재랑 MRT 요거랑 동일해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뭘 다룹니까? 뭘 다룰 거냐면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헬스클럽, 나이트클럽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 몇 명의 회원을 받아들이는 게 최적일까? 최적 회원 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요. 최적 회원 수, 최적 사이즈, 주어진 회원 수 대비 최적 사이즈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 사이즈 대비 회원 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딱 만나는 점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적 사이즈, 최적 회원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각각 주어졌다는 걸 보통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바로 불러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적 회원수, 최적 사이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위에 거는 우리가 사무엘슨 모형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밑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됩니다. 몇 명의 회원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기존 회원들이 1명, 2명 이렇게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어요. 저도요, 좀 이제 올해는 살을 빼겠다 해서 요 근처에서 스쿼시 하는 걸 신청했는데 한산해요. 좋긴 좋더라고. 근데 저도 아직 제대로 가보질 못해가지고요. 신청만 해놓고 지금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헬스클럽에 이렇게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 근데 여기에 새로운 회원을 한 명씩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회원을 한 명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회원이 한 명 추가되었을 때 좋은 거는 뭘까요? 회원이 한 명 추가 시 좋은 거는 이제 이 임대료나 해야 될까? 헬스클럽의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라 할게. 근데 만약에 혼자 회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을 혼자 다 내야 돼. 근데 2명이면은 바로 확 50만 원을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회원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1인당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총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1인당 엠빵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에 따른 편익이 처음에 회원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이 나 혼자야. 그럼 내가 만약에 실내 테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밖에 없으면 뭐 이게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지. 근데 회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즐거움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또 회원이 너무 많으면 헬스클럽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려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쓰는데 내가 다음에 써야 되는데 딴 사람이 또 새치기 하고 혼잡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점차 어느 정도 되면 혼잡해져서 얻게 되는 토탈 베네핏이 이렇게 점차 작아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전체 순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중에서 언제 가장 커집니까?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에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예요. 오케이? 자, 이거 주관식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요 때가 바로 우리는 최적 회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래요.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고요. 요거를 미분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우리가 한 개 편익이지? 미분하게 되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요게 한 개 편익이 되고요. 오케이? 요거 어떻게 돼? 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n으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이게 tc 보이세요? n tc 이거는 tc에다가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요. 이걸 n으로 미분합니다. 미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암기하세요, 그냥. 근데 내용을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살짝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본 강의 잘 보셨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내려가고요. TC 총비용 그냥 쓰고 n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TC n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최적 회원수를 구하려고 해요. 최적 회원수. 회원수는 요게 두 개 같을 때예요. 그래서 한 개 편익과 여기요. 마이너스 n의 제곱에 tc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요. 약간 변환, 조정할 거예요. 마이너스랑 n 하나를 저쪽에다가 보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보내고 n 보내면 마이너스 한 개 편익 n 그 다음 n분의 tc 이걸 암기하세요. 이걸 해석해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관심사가 요거야 계속 얘기하지만요. 회원을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 시 따라오셨죠? 요거 의미 해석해 보세요. 자, 회원이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게 감소하잖아. 비용이 감소합니다. N빵 하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미가요. TC가 들어있지만 의미 자체는 약간 한 개 편익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오셨습니까? 여기는요.
자, 회원이 한 명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회원들이 이거 마이너스 편익이 감소하는 거야. 여러분, 편익의 감소는 비용이고요. 비용의 감소는 편익입니다. 이해 가세요? 나중에도 비슷하게 할 거야.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나옵니다. 얘가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한계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다시 쓸게요. 회원이 한 명, 회원 수가 한 명 추가로 증가 시 혼잡해집니다. 한계 편익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혼잡해져서 혼잡으로 인한 편익의 한계 편익인데 감소해요. 감소로 한계 비용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오케이. 실질적으로 한계 비용을 의미하고요. 따라오셨죠? 얘는 뭐라고요? 그치. 회원이 한 명 들어가니까 비용이 n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한계 편익이 돼요. 요 정도까지 하시죠. 요 정도까지. 더 하지 마세요. 자, 클럽제는 어느 정도 경합성이 있죠. 이게 뭐냐면 처음엔 비경합성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회원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계속 여기 강조하는데 혼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혼잡을 너는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경합성이 이제 경합성으로 약간 되는, 약간 사적제 같은 특성이 되는 거죠. 자, 돈 안 내면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성이 적용되고요. 다음에 최적 회원수는 입회비가 n분의 1 이거 하는 건데 그거와 각 개인의 한계 혼잡 비용 이 표현을 좀 약간 함정을 좀 너무 디테일하게 파시긴 했는데 기존 회원에 대한 혼잡 비용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실 뭐 틀린 지문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자분의 의도는 야 새로 가입한 사람 말고 기존 회원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3번 했는데 너무 좀 디테일하게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이용자 수가 어느 수준 넘어서면 그렇습니다.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넘으면 혼잡해져서 이게 총 비용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럽의 규모가 커질수록 적정 회원 수는 증가한다. 당연하죠. 클럽의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적당하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답은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파트를 보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5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